놓아버림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감정과 함께 있기,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가 포함된다. 즉, 감정은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단지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감정을 그저 생생히 느끼기만 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노력을 모두 항복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려라.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진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없어진다. 이 과정에 들어가 보면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두렵고 죄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감정 전반에 저항이 있다.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대한 반응부터 놓아버리면 쉽다. 쉬운 예로 우리는 두려운 감정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부터 놓아버린 다음 감정 자체에 접근한다. 놓아버릴 때에는 모든 생각을 무시한다.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끈다.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스스로 강해져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뿐이다.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감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감정 이면에 쌓여있는 압력이 감정을 밀어붙여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하는 데 있다. 생각이나 마음박 사건은 마음이 지어내는 변명일 뿐 감정의 원인이 아니다. 놓아버림에 보다 익숙해지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감정이란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놓아버린 기법을 쓰면 프로그램이 점차 제거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 이면에 깔려있는 동기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버린다.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덜 의존한다. 이러한 원리는 세상 일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부처의 근본 가르침과 일치하며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라는 예수의 근본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어떤 감정을 항복했는데도 그 감정이 돌아오거나 계속 이어질 때가 있다. 항복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평생토록 감정을 잔뜩 쌓아놓았기에 꽉꽉 눌러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놔두고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항복이 일어날 때면 황홀경 같은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른다. 우리는 계속 놓아버림으로써 이러한 자유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며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에 이른다.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는 늘 똑같다. 변치 않은 목격자가 존재함을 더욱더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섰음을 알게 된다.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현상의 목격자가 된다. 진정한 큰 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감정에 속았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전에는 내가 감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감정은 나의 참모습이 아님을 안다. 감정은 에고가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잘못 믿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이다. 놓아버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절묘한 결과를 가져온다. 효과 역시 아주 강력하다. 이미 놓아버리고도 아직 놓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깨닫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완전히 항복하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까닭에 사라진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의식면에서 성장 중인 사람들에게 흔하다. 캐놓은 석탄을 통째로 의식하진 않는다. 지금 막 푸는 한산만 바라볼 뿐이다. 쌓였던 더미가 얼마나 줄었는지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 친구나 가족이 먼저 알아차릴 때가 많다. 진도 파악을 위해 진전 상황을 도표로 그려놓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하면 이거 효과 없잖아와 같은 식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도 안 되는 것이라 단언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때로는 과정 시작 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이 구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제 안에는 아직도 놓아야 할 그런 감정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차 있다는 느낌이에요. 되게 의식적으로 그 놓아버림을 실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양의 그 감정 에너지가 이제 놓아지는 걸 실제로 느꼈는데 굉장히 홀가분해졌고 그래서 이제 끝났나? 이제 여기서는 좀 자유로워졌나? 그랬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제 상태는 굉장히 의기소침하고요. 뭔가 욕심이 엄청 앞서는데 몸이 안 따르니까 막 화가 나고 뭐 이런 상황,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뭐 욕심인지 그 욕심에 대한 화인지 뭔가 그런 되게 불편하고 뭔가 정말 되게 해로운 느낌의 에너지가 제 몸을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좀 되게 견딜 수 없는 상태? 사실은 제가 이런 상태라는 거를 사실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럼 그동안 했던 건 뭔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직도 여기야?
그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아닌 척하고 아닐 거야. 이렇게 그 감정을 밀어내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억압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이런 감정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제 몸 안에 쌓여 있는 그 이유에 대한 규명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이유만 알면 이제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일단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감정적 에너지들을 놓아버리는데 한동안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의식적으로 그 놓아버림을 생활화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저는 언제든 또 이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방송 들으면서 저 스스로 그때 그랬었지, 나 또 좋아졌었지, 뭐 이런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다독임, 이런 메시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다독이는 뭐 자기 돌봄의 그런 제스처. 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효과적이라면서 어떻게 또 그 상태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체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지금 내가 과정 중에 있구나.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그냥 끊임없이 실천하는 거, 그것뿐이구나 라는 걸 몸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녹음도 생각하게 된 거고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번번이 저항하는 에고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 기법을 실천하다 보면 회의가 들거나 항복하는 것을 잊거나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거나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겨 감정을 분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해결책은 과정 전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것이다. 저항감을 내려두고 이에 저항하지 말라. 우리는 자유롭다. 놓아버릴 필요가 없다.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항감 뒤에 있는 공포를 살펴보라. 항복 과정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겁나는 것일까? 그 공포를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공포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놓아버리라. 그러면 저항이 해결된다. 우리는 지금 오랜 세월 우리를 노예와 피해자로 만들어온 프로그램을 전부 놓아버리고 있음을 잊지 말자. 그런 프로그램들에 눈이 가려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다.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될 에고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엄포를 놓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놓아버림을 시작하는 순간 에고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셈이며 그 힘도 점점 줄어든다.
에고가 잘 쓰는 속임수 한 가지는 기법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항복기제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데다 잊지 않고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이런 단정 자체가 정말로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또한 우리에게 에고의 속박을 잘라 자유를 되찾을 칼이 있으며 자기가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에고가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고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영화 트론에 나오는 마스터 컨트롤 프로그램처럼 에고는 갖은 프로그램을 동원해 우리의 노예 생활을 유지시키고 싶어한다. 놓아버림은 타고난 능력이다. 새롭거나 생소한 방법도 아니다. 비밀리에 전수되는 가르침도 아니고 누군가가 주창한 사상이나 신념체계도 아니다.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내면의 본성을 활용하는 일일 뿐이다. 놓아버린 기법을 실천할 때 기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되지 않는다. 그저 단순히 실행에 옮기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다 보면 모든 생각은 결국 저항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다. 얼마 동안 놓아버림을 실행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바를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을 웃어넘기게 된다. 생각은 모조품이다. 실상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우스꽝스런 환상이다. 생각을 좇으면 계속해서 생각에 점유될 뿐이다. 처음 출발한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음을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생각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 큰 나는 어항의 물과 같다. 진정 큰 나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 더욱 정확하게는 모든 생각 아래에 있는 고요한 자각의 장이다. 누구나 자기가 하던 일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이 있다.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저항감이나 노력 없이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을 할 뿐이다. 행복을 느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수도 있다. 스트레스 없이 재구실을 다했다. 아주 느긋하면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생각은 전혀 필요 없음을 깨달았다. 생각은 물고기 앞에 미끼와 같다. 생각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사로잡힌다. 생각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는 생각이 필요 없다.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진실이 있다. 이 진실은 제 스스로 성립한다. 기법의 효과가 좋은 탓에 역설적으로 항복의 저항이 생기는 일도 벌어진다. 삶이 별로 여의치 않거나 불쾌한 감정으로 괴로울 때는 계속해서 놓아버림을 실천한다. 그러다 마침내 항복을 통해 공경에서 벗어나고 만사가 순탄하면 놓아버림을 그만둔다. 이는 실수다.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더 놓아버릴 것이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놓아버림으로써 얻은 고양 상태와 탄력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놓아버리라. 그러면 내내 더욱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놓아버림 자체에 어떤 탄력이 생긴다. 일단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유지하기가 쉽게 된다. 고양됨을 느낄수록 놓아버리기도 수월하다. 이때가 억제되고 억압된 쓰레기 같은 어떤 것들에 손을 뻗어 놓아버릴 좋은 기회다. 의기소침할 때라면 붙잡고 씨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완화시켜 항복할 만한 감정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다. 기분이 좋을 때면 그런 감정을 감지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어떤 특정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느낌을 그냥 항복하라. 느낌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때면 느낌을 낱낱으로 조각 내 놓아버릴 수 있을지를 알아본다.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그럴 때는 흔히들 품고 있는 신념 몇 가지를 살펴본 뒤에 맨 먼저 그런 신념부터 놓아버리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야 누릴 자격이 있다. 고통은 이로고 유익한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놓아버리면 더욱 쉽고 수월하고 즐겁게 항복을 실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중에서 44페이지 놓아버림의 기제에서부터 48페이지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지금 막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나 다른 거 할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는 동안 더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할 시간에 차라리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효과를 봤으면서도 한동안 또 이 책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었던 것도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제야 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도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놓아버림,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자기 마음에 뭔가 고통을 덜어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마 제가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성직자도 아니고요. 전 그냥 여러분이랑 똑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더 약해서 이런 통증을 가지고는 그 일상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일 거예요. 제가 살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보고 체험해보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더 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딘가엔 나랑 같은 통증을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어딘가에 누구는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통증을 다스리고 있구나. 자기의 통증을 어루만지고 있구나. 라는 거 저는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아다녔는데요. 저는 그런 존재는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이구나. 더 행복한, 더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나를 돌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라는 자각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함께 걸어줄 친구더라고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고 다니려고 하지 않고 내 속도와 리듬을 존중해주고 그 과정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존재가 가장 절실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자각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음인데도 여전히 떨리네요. 아유.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